경상남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105회 전국체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원정 대회 사상 가장 많은 115개의 메달을 따냈던 지난 대회의 기록을 깨기 위해 제주 대표 선수들이 막바지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매트 위에 모여선 선수들. 기합과 함께 쉴 새 없이 서로의 몸을 겨누며 공격과 수비 자세를 연습합니다. 연습장 안은 금세 열기로 달아오르고 선수들은 온몸에 굵은 땀방울을 흘립니다. 전국 팀 가운데서도 선수들 간 호흡이 잘 맞고 좋은 분위기로 이름난 제주도 레슬링 선수팀. 지난 대회 61kg급 자유형에서 1위에 오른 송현식 선수는 올해도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작년에 비해 더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많이 준비도 하고. 그래서 저희 도청 선수들과 함께 노력한 만큼 이번에 좋은 성과를 내겠습니다. 지난 대회 97kg급 그레코로만형에서 3위를 차지했던 조영준과 65kg급 자유형의 유선호도 이번 대회 메달 유망주입니다. 전국체전 준비하는 동안은 되게 긴장되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잘하겠다는 그런 생각만 하면서 그냥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자 역도에서는 올해 제주에 새로 보금자리를 튼 최중량급 손영희가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인상 127, 용상 171kg, 합계 298kg의 기록을 보유한 손영희는 올해 이루지 못한 파리올림픽 출전의 꿈을 전국체전에서 설욕한다는 각오입니다. 올림픽 쿼터 시합 준비한다고 시합을 좀 많이 뛰어서 몸이 그렇게 100%가 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해서. 파리올림픽 사격 금메달의 주인공 오예진 역시 청주 사격장에서 훈련을 마친 뒤 출전하는 등 11일 개막하는 이번 전국체전에 제주 선수단은 502명이 참가해 37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무더운 폭염 속에 자신과 싸우며 담금질한 선수들의 새로운 메달 기록 도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최초로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갯벌이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됐는데요. 자원을 보존하고 가치를 알리기 위한 갯벌 생태 관광이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바닷물이 빠지자 모습을 드러낸 조간대. 대부분 안반으로 형성된 제주의 갯벌입니다. 탐방객들은 전문가의 해설을 들으며 새로운 눈으로 갯벌을 바라봅니다. 평평하고 질퍽질퍽한 곳을 좋아하는 칠개가 있는가 하면 저 돌 위에 올라가면 전혀 다른 개가 있어요. 아마 사각개가 있을 거예요. 사각개나 두입벌 사각개 같은 것이 있고 또 더 위에 올라가면 도둑개가, 이런 숲에는 도둑개가 지금 살아요. 생물 다양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갯벌입니다. 전국에서는 17번째,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지정됐습니다. 연안 습지를 보호하고 가치를 알리기 위해 갯벌을 주제로 한 생태 관광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갯벌 생태 탐방과 바다를 소재로 한 영화제 등 생태적 가치를 이해하는 1박 2일 일정으로 마련됐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갯벌 속 다양한 종류의 해양 생물을 직접 관찰하며 자연의 경이로움을 몸소 체험합니다. 경관적으로도 이제 아름답고 이 앞에 보이는 검은 돌들이 많은데 현무암 속에서 주변에서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걸 보니까 굉장히 신기하고 좋습니다. 특히 습지 보호구역 지정 요청에서부터 프로그램 기획 등 모두 지역 주민들이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갯벌 조개 체험 어장을 총량제나 예약제 등으로 관리하는 보존 방안 등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상설 프로그램이 돼서 자연을 보존하는데 지역 주민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여행자들도 함께 합류해서 오조리 바다를 지킬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오조리 마을회와 생태관광협회는 지역 주민들을 연안 해설사로 양성하고 마을을 해양 생태 관광 명소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이 가을까지 이어지면서 그 피해가 더 큰데요. 전남 나주의 배 농가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 MBC 김초롱 기자입니다.
나주 금천면에 있는 배농가입니다. 배를 감싼 봉지를 펼쳐보니 배 한쪽이 짙게 얼룩져 있습니다. 폭염 때문에 열매가 불에 그을린 듯 변하는 햇볕 대인 피해를 입은 겁니다. 수확을 하다가 상품성이 없는 배들은 이렇게 바닥에 먼저 버려지게 되는데요. 이런 배들이 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다른 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설을 위해 추석 판매 이후 남은 배를 따려는데 이 중 절반을 버리게 됐습니다. 농가들은 전에 없던 폭염이라며 막막함을 호소합니다. 지금 배 농사 제가 한 40년 건지었거든요. 근데 이래 보니 처음인 것 같아요. 올해는 그렇게 수출도 하나도 못 해버리고 저장을 하나도 거의 못 하겠어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도 이번 폭염 피해를 보상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게 농가들의 설명입니다. 보험비 부담 때문에 대부분 20% 이상 피해 시 보상받는 상품에 가입한다는 겁니다. 지자체의 농약지원금도 받기 힘듭니다. 추석 전에 일부 배를 수확하고 판매한 터라 전체 과실수와 피해 과실수 등 지원 근거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약 85% 정도가 이미 수확이 끝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피해 조사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전남도는 대신 판매가 어려운 배는 배즙 등 가공식품이나 김치 속재료 등으로 활용하도록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후변화가 갈수록 예측하기 어렵고 피해가 심각해지는 만큼 지역 농가를 위한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보통 대도시에서나 볼 수 있던 길거리 낙서 예술 그래피티가 전남 신안의 섬마을에 등장했습니다. 인구 소멸을 막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술섬 프로젝트를 통해 차별화된 예술섬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목포 MBC 신광아 기자입니다. 월 임대료 10,000원인 청년 주거용 아파트 외벽이 화려한 그림으로 채워졌습니다. 갯벌의 생물에서 영감을 받은 역동적인 선들은 바다와 들판, 갯벌을 상징합니다. 뉴욕 할렘가 출신으로 17살부터 낙서 예술, 그래피티 작업을 해온 존 원의 작품입니다. 새로 지어진 신안군 가족센터 외벽에는 세계 자연유산인 신안 갯벌의 생물과 멸종위기 동물들이 그래피티 작품으로 표현됐습니다. 스페인 출신 작가 덜크의 작품으로 자연과 동물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머드릴로 그래피티를 하는 포르투갈 출신 작가 빌스. 아페도의 농협창고 외벽에 염정과 노동자의 얼굴, 신안군의 상징인 애기동백을 부조로 새겼습니다. 신안 천일염과 포르투갈 타비라 지역의 소금의 연관성, 노동계급의 노고가 표현됐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이 작품은 이제 어떤 화가가 그렸고 이런 특색을 알 수 있게 돼가지고 재밌게 찾아보면서 돌아다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도시에서 길거리 예술을 주로 해온 그래피티의 대가들이 신안섬에서 위대한 낙서마을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페도를 그래피티 명소로 만드는 사업은 이들 3명 외에도 국내 작가 등이 참여해 오는 2026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외국 작가 3분이 오셔가지고 작품을 완성하였고 추후에는 국내 작가까지 포함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통해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인 신안군. 아페도의 그래피티를 비롯해 내년 안좌도 플로팅 미술관 개관이 예정되는 등 예술섬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한낮에 서귀포는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하겠는데요.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겠고 오늘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6에서 9도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일요일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40mm로 많지 않겠고요. 글피인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아침까지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부터는 구름 사이로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고요.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기온 북부 지역 19도, 그 밖에 해안 지역 18도 보이고 있고요. 산간 지역 12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24도, 서부 동부 지역 25도, 남부 지역이 27도까지 오르겠고 산간 지역 17도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오전까지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우도 24도, 마라도 가파도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현재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일요일 오전까지 파도가 높겠습니다. 또 당분간 대기조에 의해서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만조 시간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비가 그친 뒤에는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글날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지난달 9월에 제주 지역 평균 기온과 폭염 열대야 일수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평균 기온은 27.4도, 평균 기온은 30.7도, 평균 최고 기온은 30.7도, 평균 최저 기온은 24.7도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달 제주 지역의 열대야 일수는 평균 15.5일, 폭염 일수는 평균 4.8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온열 질환자도 123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지난달에도 14명이 발생했습니다. 제주시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주요 시설 2,456곳에 교통 유발 부담금 57억 3,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53억 3,100만 원보다 7.5%인 4억 3천만 원이 늘어난 것인데 건물 신축과 증축, 분양으로 부과 대상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교통 유발 부담금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시설에 부과되며 교통시설 확충 재원으로 쓰이게 됩니다. 제주시 읍면 지역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 10곳 중 1곳이 법령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읍면 지역 건축물 부설 주차장 14,000여 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9.2%인 1,351곳이 주차장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은 무단 용도 변경이 44.8%로 가장 많았고 출입구 폐쇄 29.2%, 물건 적치 26%였는데 제주시는 원상 회복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하고 이행 강제금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의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오는 24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도와 제주도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제주 제2공항 건설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15분 도시 제주와 수소트램 도입 등 주요 현안들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의회는 서울 용산의 한국마사회 장학관을 사들여 서울 주재 공공기관 사무실과 제주 출신 대학생 기숙사로 사용하는 동의안도 심사합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추진되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한국남부발전의 가시리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빗물 처리와 토지 이용, 생태축 연결 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라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남부발전은 가시리에 축구장 19개 규모인 13만 제곱미터 부지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만들겠다며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차로를 줄이는 도로 다이어트가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제3차 보행안전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제주시청 앞 동광로 2길과 연삼로, 서귀포시 중앙로 등 5곳에 대해 차로를 줄이는 도로 다이어트를 추진합니다. 또 제주시 관동로 480m와 서귀포시 중앙로 530m 등 5개 도로를 보행자 전용길로 지정해 골목 상권 활성화와 연계합니다. 제주도는 2028년까지 보행 환경 개선지구 15곳과 보행자 우선도로 22곳을 지정해 보행 분담률을 현재 18.5%에서 25%로 높일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내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사용할 표어를 공개 모집합니다.
표어는 20글자 안팎으로 한 명당 최대 2건까지 제출 가능하며 4.3의 아픔을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가치로 승화시킨 제주인의 정신과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야 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일까지며 선정된 표어는 추념식의 홍보물과 홍보탑, 영상 등을 통해 4.3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쓰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